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PC 조립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쪽에 보시면요, 다양한 부품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앞쪽에 있는 상자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인텔에서 새롭게 출시된 2세대 CPU죠. 코어 i5 2500 샌드브릿지 프로세서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자를 개봉하시면요, 이렇게 쿨러와 CPU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CPU는 보호캡 모서리를 잡고 가볍게 누르시면 쉽게 꺼내실 수가 있습니다. 소켓을 자세히 보시면요, 보호캡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끝쪽을 살짝 누르시면 가볍게 열 수가 있습니다. 보호캡을 제거한 후에는요, 옆쪽 지지대를 살짝 눌러주시면 금속판을 쉽게 여실 수가 있는데요. 금속판을 연 후에는 CPU를 끼워주면 되는데요. CPU를 확인해 보시면 두 개의 홈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홈에 맞춰서 CPU를 잘 장착해 주시고요. 장착한 후에는 다시 금속판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은 샌드브릿지에 포함되어 있는 정품 쿨러인데요. 누르면 고정이 되는 푸시핀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메인보드에서 4개의 홈을 확인하시고요. 위치에 맞게 고정을 먼저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는요, 대각선 순서대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네, 고정이 끝난 후에는요, 쿨러의 전원 코드를 연결해 주셔야 되는데요. 여기 가이드라인에 맞게 정확하게 메인보드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준비해 놓은 메모리를 슬롯에 꽂아 볼 텐데요. 방향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중앙 홈을 기준으로요,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게 되어 있으니까 주의를 하시고요. 이쪽 홈에 맞춰서 이렇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메모리도 마찬가지로 방향에 주의하시고요. 홈에 맞추셔서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듀얼로 장착하시려면 이렇게 같은 색깔 슬롯에다 꽂아주세요. 그럼 준비된 케이스의 옆면 나사를 풀고 판넬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케이스 내부에 부품 넣을 위치를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확인이 다 되었다면 이제 파워 서플라이를 준비해 줍니다. 이런 방법으로 케이스에 파워를 결합시켜 줍니다. 그리고 볼트 조이실 때 대각선 방향 순으로 살짝 조여준 후 전체 볼트를 다시 한번 헐겁지 않도록 꽉 조여줍니다. 각 부품들의 홈과 볼트를 정확하고 편리하게 맞출 수 있는 방법이 되겠네요. 요즘에는 PC에 느린 하드디스크 대신 속도가 빠른 SSD를 사용하시는 유저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텔에서 출시한 시리얼 ATA 방식의 SSD인 X25M을 마스터하드로 준비해봤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준비한 하드디스크들을 결합해 보도록 할까요? 이런 방법으로 조여줍니다. SSD와 하드디스크 설치가 다 되었으면 DVD-롬도 같이 설치해 주도록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조여줍니다.
지금까지 메인보드와 핵심 부품들, 케이스와 파워, 그리고 저장 매체를 조립해 봤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메인보드와 케이스를 결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IO 쉴드라고 불리는 금속 판넬인데요. 메인보드의 입출력 단자 세부 위치를 표시해주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안에서부터 바깥쪽으로 꾹 눌러 케이스에 고정시켜 주도록 합니다. 이 부분이 메인보드 나사가 들어갈 자리입니다. 케이스 안쪽 홈에 메인보드를 맞추어 놓고 볼트로 고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볼트를 조일 때는 대각선 방향순으로 가조립한 후에 전체를 타이트하게 조여주는 게 좋겠네요. 여기가 그래픽카드 전용 슬롯인 PCI 익스프레스 슬롯인데요. 설치하실 때 이곳에 끼워주면 됩니다. 최근 그래픽카드는 슬롯 2개 정도의 공간을 차지할 정도로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케이스 뒷면에 그래픽카드 단자를 전부 노출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네요. 지금까지 필요한 본체 조립을 진행해 봤는데요. 이제부터는 빠져서는 안 될 본체 내부 케이블들을 알맞게 연결하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케이블을 보시면 여러 가지가 같이 섞여 있는데요. 잠깐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24핀으로 분리우는 단자고요. 이것은 그래픽 보조 전원입니다. 그리고 앞에 말한 그래픽 보조 전원과 비슷하게 생긴 이 단자는 메인보드 보조 전원이고요. 이것은 SATA 방식의 기기를 연결할 때 끼워주는 SATA 전용 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구형 IDE 전용 전원입니다. 여기까지 파워 단자에 대해 알아봤고요. 그럼 먼저 제일 크고 길쭉하게 생긴 24핀 단자를 보드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조 파워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이 케이블이 연결되지 않으면 부팅 화면을 볼 수 없으니 꼭 설치해 주도록 합니다. 그래픽카드에 보시면 끝에 작은 커넥터가 보이는데요. 앞에서 설명한 그래픽 보조 전원을 이곳에 꼽아 주도록 합니다. 하드디스크와 DVD-롬에도 해당 전원 케이블을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 시리얼 ATA 케이블과 IDE 케이블을 연결해 줍니다. 여러 개의 하드디스크와 시리얼 ATA 데이터 케이블을 연결하실 때에는 연결 순서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메인보드의 가장 첫 번째 커넥터에 연결된 시리얼 ATA 케이블 쪽이 운영체제가 설치되는 마스터로 설정되니 주의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파워 케이블과 데이터 케이블을 모두 연결해 봤는데요. 본체 내부가 너무 어지럽게 되어 있죠? 이 케이블 타일을 이용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이미 설치된 케이블을 다시 떼어서 말아주고 있는데요. 케이블 설치하시기 전에 미리 말아주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이제부터는 본체 조립의 마지막 관문, 케이스 전면 패널 스위치 및 단자 케이블을 연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몇 가지 추가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오른쪽에 보시면 HDD LED가 보이는데요. 이것을 잘 연결하시면 PC 하드디스크 동작할 때 케이스 전면에 빨간 LED가 전멸하도록 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파워 LED는 PC 전원이 켜질 때 파란불이 들어오도록 해주고요. 파워 SW는 전원 온오프 버튼의 신호를 받아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리셋 SW는 리셋 버튼의 신호를 받아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까요? 연결할 때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의 위치를 잘 확인해 주세요. 이번에는 전면 USB 패널과 메인보드 사이에 연결 케이블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보통 요즘 케이스에 나오는 전면 패널 케이블들은 하나로 합쳐 나오기에 연결이 쉽습니다. 지금까지 컴퓨터 본체 조립을 모두 해봤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PC 조립에 꼭 필요한 모니터와 키보드, 마우스를 추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래픽카드 단자를 확인해 볼 텐데요. 요즘 나오는 그래픽카드의 단자는 대부분 RGB 단자가 아닌 DVI 단자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모니터의 전원 케이블과 비디오 케이블을 연결해 줍니다. 일단 케이스 뒤편의 USB 포트를 확인하고 키보드와 마우스 단자 위치를 확인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키보드와 마우스를 설치해 줍니다. 자, 지금까지 샌디브리지 PC 본체와 주변 기기들을 설치해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언뜻 보기에는 마냥 어렵게만 보이는 PC 조립, 이젠 쉽게 할 수 있으시겠죠? 그럼 다음으로는 윈도우 설치와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